화면이 어둡습니다.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영숙 씨, 정말 이 돈 다 맡기시는 거예요? 네, 민수 씨. 당신만 믿어요. 갑자기 정적. 그리고 비명소리. 사기야. 이거 다 사기였어. 3개월 전 마이너스 현재. 저는 박영숙, 50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침 6시, 늘 그랬듯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준이는 묵묵히 신문만 보고 딸 지은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30년 가까이 반복된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제 인생을 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영수가, 나 순자야. 너 당근마켓이라고 알아? 나 거기서 안 쓰는 물건 팔아서 이번 달에만 50만 원 벌었어. 친구 순자의 자랑 섞인 목소리. 평소 같았으면 그냥 흘려들었을 텐데 그날따라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50만 원. 내 손으로 번 50만 원이라. 점심 먹고 바로 당근마켓 앱을 깔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팔만한 게 천지였죠. 시어머니가 주신 금반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 반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금반지 팝니다. 순금새 돈 깨끗합니다. 올린 지 30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바로 살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첫 거래 장소는 동네 카페였습니다. 구매자는 30대 여성이었는데 반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선물 찾고 있었는데 정말 예쁘네요. 현금 80만 원을 받아들고 카페를 나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자랑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시어머니 유품을 팔다니. 그게 자랑할 일이야?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친 듯이 집안 물건들을 정리해서 올렸죠. 안 쓰는 가전제품, 옷, 가방, 신발. 첫 달에 정확히 103만 원을 벌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문화교실에서 만난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숙 씨가 요즘 당근마켓으로 대박 났다며? 우리 동네 당근마켓 여왕이래. 당근마켓 여왕. 그 별명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던지. 그리고 운명의 그날 한 청년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님. 프로필 보니 정말 사업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혹시 제대로 된 파트너십에 관심 있으신가요? 마이너스 정민수. 그의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28살 스타트업 대표, 연 매출 10억. 이런 사람이 왜 나한테? 떨리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저는 그냥 주부인걸요.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주부가 아니라 CEO의 자질을 가진 분으로 보입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죠. 다음 날 강남의 번듯한 카페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따뜻한 미소,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숙님, 한 달에 100만 원 버신 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300은 기본이고 500도 가능해요. 정말요? 그런데 왜 저를? 민수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죠. 영숙님의 거래 패턴을 분석해 봤어요. 상품 선별 능력이 탁월하시고 구매자와의 소통도 완벽합니다. 단지 규모와 시스템이 부족할 뿐이에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준 게 얼마만인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민수와 파트너가 된 지 일주일 만에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민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영숙님, 오늘 올릴 상품 리스트 보내드렸어요. 가격은 제가 정한 대로만 해주세요. 엑셀 파일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헐값이라고 생각했던 물건들의 가격이 2배, 3배로 책정되어 있었죠. 민수 씨, 이렇게 비싸게 받아도 되나요? 영숙님,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게 장사의 기본입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신기하게도 그의 말대로 했더니 물건이 더 잘 팔렸습니다. 민수는 사진 찍는 법부터 상품 설명 쓰는 법까지 세세하게 코칭해줬죠. 자연광에서 45도 각도로 찍으세요. 그리고 스토리를 넣으세요. 시어머니께 받은 소중한 물건인데 더 필요한 분께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요. 2주차에 접어들자 하루 매출이 20만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통장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거 다 당신이 번 거야? 응, 이번 달에만 벌써 200만 원 넘었어. 남편이 처음으로 제 어깨를 다독여줬습니다. 대단한데? 우리 영숙이가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3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은 직접 물건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영숙님, 이거 제가 아는 분이 급하게 처분하려는 명품 가방들이에요. 싸게 가져왔으니 마진 남겨서 파세요.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명품들이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민수가 정한 가격대로 올리면 하루 이틀 안에 다 팔렸죠. 3주차 월 매출 300만 원 돌파. 동네 카페에서 아줌마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영숙 씨, 비결이 뭐야? 나도 좀 가르쳐줘.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우쭐했습니다. 나도 이제 성공한 사업가야. 민수와의 미팅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죠. 영숙님, 이제 단순 중고 거래를 넘어서야 해요. 진짜 사업을 해보시죠. 진짜 사업이요? 민수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죠. 해외 직구요. 중국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한국에서 파는 겁니다. 제가 모든 루트 다 뚫어놨어요. 숫자들이 현란하게 지나갔습니다. 무언가 1만 원 판매가 5만 원 순이익 4만 원. 한 달에 1000개만 팔아도 4천만 원 순이익이에요. 4천만 원. 딸 지은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민수와 화상 통화 중이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아, 사업 미팅 중이야. 지은이가 화면을 흘끔 봤습니다. 엄마가 사업을?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 많대요. 걱정 마. 엄마도 다 알아서 해. 그때 민수가 화면 너머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어머니 정말 사업 수완이 대단하세요. 지은이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벌 줄 몰랐어. 나도 놀랐어. 이제 노후 걱정 없겠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동업자가 된 기분이었죠. 월말 정산.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월 순수익 312만 원. 민수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영숙님. 다음 달엔 500만 원 갑시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제가 있었죠. 박영숙, 50세, 당근마켓 여왕.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게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4월의 어느 화창한 날,
민수가 특별한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민수가 예약했다며 점심을 사겠다고 했죠.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도 더 격식 있었고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영숙님,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모셨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GLOBAL TRADING PARTNERSHIP라는 제목이 선명했죠. 지금까지는 연습이었어요. 이제 진짜 큰 판을 벌일 때입니다. 민수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중국 이웃시장의 화려한 영상이 펼쳐졌죠. 끝없이 이어진 도매상가, 산더미 같은 물건들. 여기서 직접 물건을 수입하면 원가를 90% 절감할 수 있어요. 당근마켓뿐 아니라 네이버, 쿠팡에도 입점 가능합니다. 90% 절감이라니. 하지만 민수 씨 수입이라면 자본금이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영숙님이 부담되신다면. 민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5천만 원. 네. 첫 물량 구매, 통관 비용, 창고 임대, 초기 마케팅까지 계산하면 그 정도는 필요해요.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퇴직금이 얼마나 남았지? 4,200만 원 정도? 왜? 제가 민수의 제안을 설명하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쳤어? 퇴직금 전부를 거기다 쏟아붓겠다고? 하지만 여보, 지금까지 실적 봤잖아. 민수 씨가 계산한 대로면 6개월이면 투자금 회수하고도 남아. 그래도 이건 너무 위험해. 우리 노후 자금인데.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다툽니다.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어. 이제 한 번쯤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그게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야? 결국 남편은 한숨을 쉬며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지만 절반만 해. 2천만 원 이상은 안 돼. 다음 날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천만 원이요. 글쎄요, 그 정도로는 제대로 된 사업이 어려울 텐데. 민수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죠. 제가 1,000만 원 보태드릴게요. 대신 수익을 64로 나누는 거예요. 영숙님이 6, 저는 4. 정말요? 민수 씨가 돈을 보태준다고? 영숙님을 믿으니까요. 우리 같이 대박 내봅시다. 그 말에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 돈까지 투자한다는데 실패할 리 없지. 일주일 후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남편 몰래 1,000만 원을 더 추가했죠. 민수가 만든 공동계좌로 입금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영숙님 잘 결정하셨어요. 3개월 후엔 이 돈이 3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민수가 즉시 중국 업체들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화상회의도 여러 번 했죠.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민수가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였습니다. 첫 물량은 여성 의류 위주로 가져올게요. 봄, 여름 시즌이라 잘 팔릴 겁니다. 딸 지은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민수 씨 신원 확인은 해보셨어요? 당연하지. 스타트업 대표잖아. 회사 이름이 뭔데요? 그게 글로벌. 뭐라고 했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수의 회사 이름을 정확히 모른다는 걸 깨달았죠.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걱정 마.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하지만 그날 밤 불안한 마음에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 씨, 혹시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당연하죠. 내일 만날 때 다 보여드릴게요. 영숙님이 불안하신 게 당연해요. 다음 날
민수는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통장 내역, 심지어 신분증까지 영숙님의 소중한 자금을 맞는 만큼 투명하게 보여드려야죠. 서류들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글로벌 트레이딩 파트너스 대표 정민수. 내가 너무 의심했나? 미안해요, 민수 씨. 갑자기 불안해져서.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꼼꼼하신 게 사업 잘하실 것 같아요. 민수의 따뜻한 미소에 다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가 보여준 신분증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스티커로 가려져 있었다는 것을. 5월 초 드디어 첫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근처 물류창고. 민수와 함께 들뜬 마음으로 향했죠. 영숙님, 드디어 시작이에요. 이 물건들이 다 돈이 될 겁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총 5,000벌이에요. 여름 원피스, 블라우스, 바지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첫 박스를 열었을 때까지만 해도 희망적이었습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재질도 나쁘지 않아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와서 하나하나 검수하기 시작하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원피스에 단추가 삐뚤게 달려 있었고 블라우스는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이즈도 제각각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 씨, 물건 상태가 너무 엉망이에요. 아, 그거요? 중국 제품이 원래 그래요. 조금만 수선하면 돼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조금 수선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근마켓에 올리자마자 악평이 쏟아졌습니다. 품질 최악이네요. 이거 완전 불량품 아닌가요? 환불 요청합니다. 첫 주 판매량 23벌, 환불 요청 18벌. 집 거실이 반품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죠. 이게 다 뭐야? 집을 창고로 만들 거야? 일시적이야. 곧 정리할게. 일시적? 냄새 좀 맡아봐. 무슨 화학약품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정말이었습니다. 중국산 옷에서 나는 특유의 화학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죠. 지은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혹시 정품 맞아요? 왜 이렇게 품질이? 처음이라 그래. 다음 물량은 나아질 거야. 하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 이런 물건을 가져와서 어떻게 장사를 해요? 민수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영숙님, 첫 물량은 테스트였어요. 이제 어떤 제품이 문제인지 파악했으니 다음엔 완벽할 겁니다. 다음이요? 이것도 처리 못했는데? 제가 특별한 판로를 뚫었어요. 동대문 도매상가에 일괄로 넘기면 본전은 뽑을 수 있어요. 민수의 말대로 동대문에 물건을 넘겼지만 원가의 30%밖에 못 받았습니다. 1차 물량 손실액 800만 원. 통장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긍정적이었죠. 이번엔 화장품으로 가보죠. 마진이 훨씬 높아요. 또다시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번엔 남편 몰래 적금까지 깼죠. 2차 물량이 도착했을 때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세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숙 씨, 수입하신 화장품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전량 폐기 조치됩니다. 뭐라고요? 폐기요? 민수에게 당장 전화했습니다. 민수 씨, 화장품이 전부 폐기된대요. 아, 제가 서류를 놓쳤나 봐요. 죄송해요, 영숙님. 죄송하다고요? 1,000만 원이 날아갔는데. 처음으로 민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숙님, 제 돈도 들어갔어요. 저도 손해예요. 하지만 포기하면 여기서 끝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보시죠. 그때 지은이가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거 뭔가 이상해요. 넌 모르는 일이야. 딸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통장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영숙, 적금까지 깼어? 미쳤구나, 정말.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뭘 더 해? 당장 그만둬. 부부 싸움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방문을 쾅 닫고 나갔죠. 혼자 남은 거실에서 반품된 옷더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때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숙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특별한 방법을 찾았어요. 내일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놓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죠. 조금만 더 해보자. 그게 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민수가 가져온 특별한 방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숙님, 이제 정식 법인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세금도 절약하고 대량 거래도 가능합니다.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주식회사 글로벌 영숙 트레이딩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제 이름을 넣은 회사요? 당연하죠. 영숙님이 대표님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이사로 들어가고요. 뭔가 거창해 보였지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법인 설립 비용이 제가 다 준비했어요. 3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법인 통장으로 거래하면 신뢰도가 확 올라가요. 그렇게 저는 50세에 회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법인 통장을 만들 때 민수가 말했죠. 공동대표 권한으로 저도 통장 관리 권한을 주세요. 제가 중국 업체들과 직접 거래해야 하니까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게 치명적인 실수였죠. 한편 지은이는 계속 민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민수 씨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또 시작이네. 엄마를 믿을 수 없니? 아니, 들어보세요. 민수 씨가 말한 회사, 글로벌 트레이딩 파트너스 인터넷에 아무 정보가 없어요. 순간 멈칫했지만 민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생 스타트업이라 아직 홍보를 안 했대. 그리고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지은이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화면에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죠. 정민수라는 사람한테 당했습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도와주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일 리 없어.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이라도 손 떼세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몰래 민수를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민수 씨,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장이 늦게 왔습니다. 영숙님, 지금 돈이 다 물건으로 묶여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법인 통장을 확인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잔액 조회 부탁드려요. 직원이 모니터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객님, 잔액이 12만 원이네요. 뭐라고요? 2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어제 오후에 1988만 원이 온라인으로 이체되었네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했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죠.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영숙님, 긴급하게 물건 계약금으로 써야 해서 먼저 집행했어요. 걱정 마세요. 다음 주에 2배로 돌려드릴게요.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가 노트북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정민수 사기 피해자 모임 회원수 47명, 총 피해액 8억 7천만 원. 피해자들의 사연이 저와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다가 신뢰를 쌓은 뒤 돈을 빼돌리는 수법. 심지어 정민수는 가명이래요. 진짜 이름은 김진호.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죠. 영숙, 우리 통장에서 왜 자꾸 돈이 빠져나가? 적금도 다 깼다며?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놨죠. 남편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뭐, 퇴직금 전부를?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우리 노후 자금을 다 날렸는데?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가슴이 찢어졌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이라도 신고해요. 더 늦기 전에. 하지만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님, 대박이에요. 중국 최대 쇼핑몰에서 독점 계약 제안이 왔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진실에 들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마지막 희망을 품고 민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여의도의 한 카페. 민수는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죠. 영숙님,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5천만 원만 더 투자하면. 5천만 원이요? 제가 어디서 그런 돈을.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돼요. 6개월이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 씨, 아니 김진호 씨.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아요.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것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도. 민수가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따뜻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만 남았죠. 증거 있어요? 제가 사기쳤다는 증거. 법인 통장에서 돈을. 그거 제가 사업 자금으로 쓴 거예요. 영숙 씨도 동의했잖아요. 공동대표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민수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숙 씨, 사업은 원래 위험한 거예요. 본인이 감당 못할 걸 왜 시작했어요? 그렇게 민수는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완전히 끊겼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친구 집에 좀 있으려고. 당신 얼굴 보기가 힘들어. 여보, 제발.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무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남편이 나간 뒤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통장 잔고 37만 원, 신용카드 빚 800만 원. 남은 재고 3천 벌의 불량품. 그날 밤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없어져 버릴까. 새벽 3시 한강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왜 전화 안 받아요? 지은아. 엄마, 지금 어디예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딸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다 망쳤어. 엄마, 거기 그대로 있어요. 지금 갈게요. 30분 후 지은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민수를 잡을 거예요. 절대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예요. 소용없어? 법적으로는. 아니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찾아냈어요. 지은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수의 진짜 정보들이 가득했죠. 김진호, 본명 맞아요. 그리고
이미 사기 전과가 3번 있어요. 집행유예 중이었고요. 그럼 신고하면, 네, 이번엔 실형이 확실해요. 그리고 엄마 돈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모임에도 연락했죠. 다들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검거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해외로 도주하려다 잡혔다고 했죠. 경찰이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 덕분에 잡을 수 있었어요. 고소가 늦었으면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되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이미 대부분을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했고 남은 건 300만 원뿐이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했고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영숙, 나도 미안해. 당신이 힘들 때 떠나서.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같이 하자. 혼자 하지 말고.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죠. 법정에 선 민수, 아니, 김진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수의를 입고 따뜻한 미소 대신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사업을 하려 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뻔뻔한 거짓말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섰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피고인과 어떻게 만났습니까? 당근마켓을 통해서요. 처음엔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3시간 동안 진술했습니다. 민수의 치밀한 수법, 단계적인 사기 과정을 낱낱이 밝혔죠. 그때 민수의 변호사가 반격했습니다. 피해자도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건 할 말이 막혔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이가 준비한 증거가 판을 뒤집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화면에 민수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 아줌마 완전 호구네 키읔키읔 퇴직금 다 뺄 수 있을 듯. 법정이 경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민수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였습니다. 피고인은 선택된 타겟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50대 여성들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제 이름도 그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박영숙, 50세, 주부, 예상 확보 가능 금액 5천만 원.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5년간 23명에게 12억을 편취했습니다. 민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 중독, 수차례의 사기 전과 위조된 서류들, 심지어 정민수라는 이름도 7개의 가명 중 하나였죠. 피해자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60세 김모 씨는 남편 생명보험금을 날렸고 55세 이모 씨는 집까지 팔았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더 큰 피해를 본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휴정 시간 민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죠. 영숙 씨, 그래도 재미있었죠? 당근마켓 여왕님?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런 인간에게 화낼 가치도 없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김진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7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피해 배상이었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총 8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 문제는 민수가 무일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돈은 못 돌려받아도
그놈이 감옥 간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맞아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았잖아요. 그때 한 피해자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경험을 책으로 내면 어때요? 수익금으로 피해금이라도 일부 회수하고.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당근마켓 여왕들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수기집을 냈죠.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사람들, 가족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언론 인터뷰도 했습니다. 왜 속았냐고요? 외로웠어요. 누군가 저를 인정해주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용기 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덕분에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구나. 6개월 후 민사재판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민수의 향후 소득에서 피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됐죠. 물론 전액 회수는 불가능하겠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거짓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1년 후 저는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시 시니어 창업지원센터 강의실. 마이크를 잡은 제 앞에는 50명의 시니어들이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 사기 피해 예방 강사 박영숙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이곳에서 강의를 합니다. 제 실패 경험이 누군가의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요. 온라인 거래의 첫 번째 원칙,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강의를 듣는 분들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쉬는 시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강의 덕분에 정신 차렸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집에 돌아오면 작은 공방이 저를 기다립니다. 거실 한켠에 마련한 일평 남짓한 공간. 하지만 이곳이 제 새로운 왕국이죠. 재봉틀 앞에 앉아 에코백을 만듭니다. 한 달에 20개 정도 만들어 동네 카페에 납품하죠. 수익은 월 50만 원 정도. 민수와 함께할 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지만 이상하게 더 뿌듯합니다. 이건 진짜 내가 만든 돈이니까. 남편이 커피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도 열심히네. 대표님, 놀리지 마. 아니야, 진심이야. 당신이 다시 일어선 게 자랑스러워. 남편도 변했습니다. 퇴직 후 우울해하던 그가 요즘은 요리학원에 다니죠. 나도 뭔가 해보려고. 당신 보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더라. 지은이도 자주 들립니다. 엄마, 이번에 만든 에코백 디자인 너무 예뻐요.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그래, 홍보 좀 해줘. 지은이가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500개나 달렸습니다. 댓글도 훈훈했죠. 어머니 스토리 감동적이에요. 실패 후 다시 일어선 모습이 멋져요. 진짜 당근마켓 여왕이시네요. 그래, 나는 여전히 당근마켓 여왕이다. 다만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이제는 당근마켓에서 제 에코백도 팝니다. 정직한 가격에 정직한 품질로. 구매 후기가 하나씩 달릴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스토리를 알고 사니 더 의미 있어요.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민수, 아니 김진호로부터였죠. 영숙 씨,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네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됐죠. 감옥에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출소하면 꼭 피해 배상을 하겠습니다. 믿을지 말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 시어머니의 금반지를 꺼내봅니다. 사실 하나 더 있었는데 팔지 않고 간직했죠. 어머니, 제가 많이 배웠어요.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오늘도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실로 가는 길, 햇살이 따뜻합니다. 핸드백 속 명함을 만져봅니다. 박영숙 시니어 창업 컨설턴트 에코백 공방 대표.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 제 이름이 새겨진 명함입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수강생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선생님, 오늘은 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오늘은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그래, 나는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50세에 모든 걸 잃었지만 51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다. 이것이 진짜 당근마켓 여왕의 이야기다. 누군가는 내게 묻는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는 웃으며 답한다. 후회요? 물론 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 실패도 때로는 선물이 된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용기다. 마무리 마이너스 시어머니 금반지를 바라보며 저녁 노을이 금반지를 비춥니다. 시어머니도 힘든 시집살이를 견뎌낸 분이셨죠. 그분도 저처럼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셨을 겁니다. 어머니, 저도 해냈어요. 제 방식대로, 제 속도대로.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박영숙, 52세. 당근마켓 여왕이 아닌 그냥 나로 사는 오늘이 행복합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3년 후. 화면에 자막이 뜹니다. 3년 후 박영숙 씨는 사회적 기업 시니어 드림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시니어 창업자 100명과 함께하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연 매출 3억을 달성했습니다. 김진호 정민수는 모범수로 5년 만에 출소했고 현재 피해 배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112로 신고하세요.